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입니다. 어제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파업에 나섰습니다. 자그마치 46명이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정부의 잘못된 화물 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바로잡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정부는 기득권과 이기주의라는 말을 이용해서 파업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 노동자들은 한번 파업을 하면 큰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업 기간에도 차량 할부금, 그리고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는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파업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은 일을 했을 때의 비용보다 힘들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화물 운송업은 지입제도입니다. 그리고 운수에서 마음대로 정해지는 운임비, 이런 형태로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 물동량이 적어지면 화물 노동자들은 그대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지입제를 폐지하고 표준 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 달에 화물 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해서 화물 노동자들을 목을 조르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은 화물 운송시장에서 수급 조절을 폐지해서 운임에 대한 바닥을 향한 경쟁을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혈 경쟁, 적자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 노동자들은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족 단속 제대로 해서 안전도 지키고 불법적 경쟁도 막을 방법이 있는데 정부는 도리어 파업이 이번에 일어나자 가족 단속을 완화하겠다는 황당한 그런 이야기를 내놓고 마구잡이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탄압을 중단하고 정부와 화물 노동자들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의 최인호 의원님의 취지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철도 노조에 이어서 화물연대 이 사안도 국민들의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본인이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과 진지한 대화, 또 사태 해결 의지에 부족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 참가 시에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또 업무 개시 명령 불행 시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등 강경 대응을 피력을 했습니다. 또한 어제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철도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태도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주장을 집단 이기주의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심각한 사태인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비상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을 질타하고 갈등을 부추겨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키우는 정부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정부입니다. 무조건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기주의로만 질타할 때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최순실, 차은택처럼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주인공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질타할 대상은 국민이나 노동자들이 아니라 비리 게이트에 연루된 그런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국회의 논의기구, 사회적 중재기구를 만들어서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대화를 결단하면 길이 열립니다. 국민과 싸우려 하지 말고 대화의 길을 택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의원님 발언에 이어서 쭉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위원장님의 발언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박원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장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화물연대 그 노동자들의 파업 정당성과 법률적인 시사점에 대해서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동조합의 조상수 위원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부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원총 부위원장 김종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벌리면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 국민 대통합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이 법과 원칙도 없고 대화의 타협도 없고 국민 대통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불통, 불법, 반칙, 폭력, 살인만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투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백남기, 사드, 유성, 가불, 현대기아차, 공공부문에 이어서 이게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오로지 폭력으로 진압하고 농민을 살인하는 살인정권인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가 이 포화 상태인 화물 자동차로 인해서 갈수록 비용만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이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고자 화물연대를 만들고 14년 동안 요구하고 매년 투쟁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약속했습니다. 편요일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집제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이 도로비를 인하하겠다 등등 수많은 약속들을 했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지난 8월 달에 이 교통운輸기본법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개선시키겠다고 추진해왔던 내용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계약안을 내놓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파업에 들어갔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대화는커녕 대량 진압작전만 펼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행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정말 끝을 모르는 이제 이 악순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대화와 타협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각 대화에 나서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후 화물연대 본부장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물연대 본부장 박원호입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정부와 수많은 대화 타협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2012년도 총파업 이후에 정부와 약 4년 동안 화물연대 발전 방안을 위해서 논의했지만 결국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국을 면하고자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 진지하게 정부와 화물연대가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은 총파업이라는 광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은 택배와 소형 화물차의 무한 정차, 정토를 통한 수급 조절의 무력화입니다. 물류 자본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입니다. 결국 화물 자동차는 늘어나고 운송료 덤핑에 화물 노동자는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 노동자가 수입 보충하기 위해서 남보다 짐을 더 싣거나 오랜 장시간 졸음운전으로 화물 과적, 대형차의 장시간 운전의 피해를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셨겠지만 화물차의 오중 추돌 사고로 또 2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졸음을 쫓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을 아침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화물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정부는 오롯이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했습니다.
과적 근절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소형차, 무한정차, 수급 조절 등 무력화는 정부안을 폐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기입제를 폐지하고 화물 노동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화물 노동자의 와의 협의는 전혀 거부한 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과적 허용, 자가용 유상 영업 허용, 유가보조금 6개월 정지 등 화물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파업 이틀째 만에 연행자만 46명, 경남의 한 화물 노동자는 경찰에 맞아 허리에 뼈가 거디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부산 신항에는 경찰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늙은 화물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10m 위의 상공에서 경찰 헬기가 작전을 펴듯이 전쟁을 치르듯이 늙은 화물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부족계약안을 철회하고 화물 노동자와의 진정한 대화를 요구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 국회 본관의 24개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또 모양 지붕은 국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민주정치의 본질을 상징한다고 들었습니다. 화물 노동자 역시 화물 운송시장의 주체입니다. 부디 자본주의 기둥만 곧게 뻗어 기울어진 비정상적인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소개받았습니다. 민변 사무총장 강무대 변호사입니다. 예, 법률가의 관점에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자마자 정부에서 계속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쟁을 치르듯이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죄명이라는 것인지 법률가로서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파업하면 통상 업무 방해죄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것인데요. 예, 그 죄는 우리 화물연대는 지금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자체가 평소에 우리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귀결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자영업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것은 자기 사업을 자기가 그만두는 것이니까 어떤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행정권을 발동을 시켜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또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화물 차량의 과적 기준을 완화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겠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 법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제도 자체는 우리 법에 마련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 법을 이 조항들을 화물연대 파업에 적용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런 상황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방침은 발표하면서도 적용 근거나 적용 조항들이 날마다 바뀝니다. 이 조를 들이댔다가 그게 비판을 받으면 저 조를 들이대고 그러나 그 다 억지 해석이고 아전 인수식 해석에 불과합니다. 특별히 우려가 되는 것은 그 화물 차량의 과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자가용 운전자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거 이거 다 금지를 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전국민적인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안전까지도 지금 위협하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명백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같이 함께 할 것이고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진지한 대화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입니다. 저희 노조 소속 철도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오늘 파업 16일차를 맞이하고 있고 또 화물연대가 파업 3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또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공부문 파업은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이 사회에서 강행함으로써 시작되었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그동안 화물연대와 정부 사이의 오랜 기간 화물운송시장의 개혁을 둘러싸고 표준운임제 도입을 비롯한 논의를 뒤집음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부가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폭력 현행을 당장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불통이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생존권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5일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화물 운송 구조계약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날로부터 일체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결국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10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부른 파업입니다. 정부가 한 것은 대화와 정책의 재검토가 아니라 정당한 파업 지표에 경찰을 동원한 폭력 행사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틀 사이에 46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을 연행하였습니다. 정부의 폭력이 도를 넘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과적 단속을 요구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도로 위의 위험을 없애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고 지입제의 폐해로부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은 재벌 운송사, 화주, 알선업체에게는 발전 방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화물 노동자에게는 지입제를 더 강화하고 장시간 저임금에 질 나쁜 일자리로 내모는 것이 영약 가능합니다. 정부는 화물 파업 대비책으로 물동량 과적 단속을 유보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하는 노동자들과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화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파업하는 화물연대와 대화해야 합니다. 불통의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대화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불통과 반노동 정책이 불러올 결과는 4.13 총선이 보여준 것 이상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 다시 촉구합니다. 정당한 노동자 파업에 대해 폭력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화물연대 파업 탄압 중단과 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하자. 이것으로 모두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대표 발의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도 있게 됩니다. 화물 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